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초대사량이 문제? 기초대사량이 진짜 문제일까? 이게 주제입니다. 기초대사량 많이들 얘기들 하시죠? 네, 이게 과연 뭘까요? 일단 기초대사량을 이해하기 전에 내 몸과 마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도 사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걸 이제 이렇게 칼로리를 쓴다고 하죠. 이 칼로리를 내가 쓰는 것을 이렇게 구별해 보면은요, 제일 많이 쓰는 게 기초대사량입니다. 그게 한 60% 되고요. 내가 쓰는 걸 잘 보시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머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뇌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몸을 씁니다. 몸을 쓴다는 것은 내가 손을 움직인다, 내가 글씨를 쓴다, 청소를 한다, 아니면 운동을 한다,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몸을 쓰게 되겠죠. 네, 이게 뇌쓰기, 몸쓰기라고 하는데요. 이걸 합치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가 있는데요. 기타는 이제 내가 음식을 먹으면은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또 내 몸이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 들어가는 칼로리가 한 5% 정도 됩니다. 이래서 60%, 35%, 5% 합쳐서 이제 100%가 되는 거죠. 기초대사량은요, 24시간 내 몸에서 나도 모르게 씁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기초대사량을 얼마를 쓰는지 내가 조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럼 누가 쓰느냐? 나도 모르게 내 뇌가 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심장이 씁니다. 나도 모르게 내 폐가 쓰고요. 간이 쓰고요. 위장이 쓰고 장이 쓰고 근육이 쓰고 나도 모르게. 이게 기초대사량입니다. 이 기초대사량은요, 변화시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금방 변화되지가 않고요. 어제 오늘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일정합니다. 이게 이제 기초대사량이죠. 반면에요, 뇌쓰기, 몸쓰기, 이건 중간 내 맘대로죠. 네, 내 맘대로입니다. 언제는 내 머리만 tis다 쓰고, 언제는 또 하루 종일 몸만 쓰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다 내 맘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언제 하겠어요? 내가 깨어있는 낮에 하는 거죠. 밤에는 이제 자고, 낮에 주로 뇌쓰기, 몸쓰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합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뇌를 많이 쓸 때, 즉 머리를 많이 쓸 때는 몸을 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몸을 많이 쓸 때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요, 머리를 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내 몸이 쓰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내 몸의 체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내 몸의 체중은 내 몸이 쓰는 것과 먹는 것의 차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2000칼로리를 썼다. 기초대사량으로 뇌쓰기, 몸쓰기 합쳐서 2000칼로리를 썼다. 근데 먹은 게 2000칼로리보다 많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은 게 내 몸의 기름으로 축적이 됩니다. 이게 증량이죠. 체중이 찐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은 거를 우리가 과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쓴 것만큼 내가 먹었다. 그러면 체중이 그대로겠죠. 네, 이렇게 먹는 것을 우리가 온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쓴 것만큼 먹었다. 그러면 내가 쓴 것보다 덜 먹으면 당연히 내 몸에 있는 축적된 식량을 먹게 되겠죠. 네, 이것을 반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를 비교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은 대체로 몸집이 큰 사람이 많이 먹습니다. 그러거나 운동선수가 많이 먹는다는 건 익히 아시죠? 몸집이 크거나 운동선수가 많이 먹는다. 이거는 아마 대체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좀 이해 못할 현상들이 조금씩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몸집은 그냥 그 정도인데,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전혀 살이 안 쪄요. 예, 보통 사람보다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찐다. 이건 뭘까요? 쓰는 게 많은 겁니다. 하나도 사실은 이상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쓰는 게 많은데, 쓰는 거라는 것은 기초대사량이 많거나 아니면은 뇌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알게 모르게 몸을 많이 쓰는 거죠. 여하튼 쓰는 게 많은 겁니다. 거꾸로요, 거의 잘 안 먹는데도 체중을 찌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이상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럼 뭐가 다른 거냐? 기초대사량이 낮습니다. 아니면은 몸을 덜 쓰거나 아니면은 뇌를 덜 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적게 먹어도 살이 찌우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초 대사량도 내가 쓰는 거긴 합니다. 60%니까. 근데 이게 잘 변화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또 몸집이 거기에 당연히 기여를 합니다. 내가 오늘 내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뇌를 얼마나 쓰느냐, 내가 몸을 얼마나 쓰느냐가 하루하루 변화에 큰 거라는 거죠. 쓰기가 적은 사람 중에서 기초 대사량이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되게 몸쓰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초 대사량이 적게 마련인데요. 그 이유는요, 근육도 작고, 근육만 작은 게 아니에요. 뇌도 작고, 심장도 작고, 폐도 작고, 뭐 간도 작고, 위장도 작습니다. 대신 뭐가 많아요? 기름이 많죠. 그러니까 근육을 포함한 모든 장기들이 줄어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다이어트를 반복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반복하면요, 기초 대사량이 줄어듭니다. 다이어트를 여러 번 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네, 여자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초 대사량이 적은 사람들이죠. 기초 대사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이나 한약 중에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몸의 대사량을 높여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쓰지 않아도, 몸을 쓰지 않아도 기초 대사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열이 나죠. 네,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 열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또 한약 중에도요, 몸을 덥게 하는 한약, 이런 거 들어보셨죠? 몸에 열 나게 하는 한약. 이게 사실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기초대사량을 올려주거든요. 그런데 몸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약을 먹는 동안만 그렇습니다. 한약을 복용하는 동안만. 그래서 어떻게 돼요? 2주 이상 쓰거나 아니면은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작용보다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높여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약은요, 거의 뭐 지금은 이제 권장되지 않죠. 그러면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게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운동입니다. 또는 몸쓰기인데요. 운동과 몸쓰기를 하면은 이제 운동을 갖다가 해라라고 주로 강조하는 분들이 이제 그 체육을 하시는 분들인데, 트레이너들인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근육을 키우는 분들이니까 근육만 강조를 해요. 근데 사실 근육만이 기초대사량이 아닙니다. 내가 운동을 하면요, 근육만 커지는 게 아니라 심장도 커지고, 폐도 커지고, 간도 커지고, 뇌도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운동이 이제 권장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근육 운동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근육만 커진다고 기초대사량이 커지는 게 아니라, 운동선수들은 그렇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운동선수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어떤 운동을 해도 기초대사량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요, 그렇게 하루 만에 이게 올라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독하게 뭐 하루에 몇 시간 했다고 기초대사량이 그 다음날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운동량은 늘어나는데 기초대사량은 올라가지 않죠. 이게 장기간 해야 되는데 그 장기간이 어느 정도냐면은 매일매일 보통 한 달 해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한 3개월 정도 해야 좀 더 차이가 나죠. 이게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쉬운데요. 실제로 해보려면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비만은요, 이 기초대사량을 높여야만 해결이 된다. 그래야 감량도 할 수 있고 요요도 안 온다라는 주장은 언뜻 뭐 이론적으로는 타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려면은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이론대로 되는 사람은 이걸 주장하는 트레이너들 또는 이 몸을 만드는 사람이 업인 연예인들 아니면 운동선수들 이런 정도, 아니면은 운동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다면은 도시인들이 하는 주된 몸쓰기는 뇌쓰기입니다. 그러니까 뇌쓰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다른 현상이 생겨요. 이론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론은 이제 내가 먹는 걸 그대로 하고 몸을 더 쓰면 그 차이만큼 감량이 된다. 이거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실제 이론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운동을 더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먹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더 먹게 되니까 살이 더 찌고, 살이 더 찌면 운동을 못 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며칠 사이에 운동을 접게 됩니다. 그래도요, 운동을 그냥 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량을 어느 정도 하기도 합니다. 뭐 한 2주 걸쳐서, 한 달 걸쳐서 하기도 하는데요. 잘 보세요. 그렇게 독하게 하는 분들은요,
또 그게 딱 멈춰지잖아요. 그럼 또 바로 찝니다. 힘만 열심히 들이고 바로 찌고 또 좌절감에 휩싸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닥터유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은 이론은 되지만은 실제로 이게 측정이 어렵습니다. 네, 사실 제가 늘 측정을 해왔었는데요. 정말로 도움이 안 돼가지고 요새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 측정한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제대로 하는 데가. 그런데요, 요즘 체지방계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게 계산돼서 나와요. 이거 절대 믿지 마세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그거 가지고 기초대사량을 올렸네, 낮았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측정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괜히 쓸데없는 데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아라. 이게 닥터유의 제안입니다. 그러면 원래 문제로 다시 데려가 보세요. 원래 문제가 뭐겠어요? 감량을 원하세요? 그럼 감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감량이 아니고 나는 운동을 하겠다? 그럼 운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감량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감량을 하겠다면 감량을 먼저 하세요. 기초대사량을 갖다 거기다 개입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초대사량에 관련된 운동은 언제 하느냐? 감량이 끝난 다지기 시 하면 됩니다. 이게 보통 레쓰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는 이제 체중은 관계없고 운동만 하겠다. 그러면은 또 그냥 운동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근데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매일 운동의 밀당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운동이 좋으냐, 나한테 맞는 운동이 뭐냐, 뭐 얼마나 해야 되냐, 몇 시간을 해야 되냐 다 관두시고요. 그냥 뭐든지 내가 재밌게 하는 걸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 조건이 매일입니다. 매일. 그리고 밀당으로 합니다. 밀당이 뭐냐면은 밀고 당기기.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하고요. 그것이 조금 지나치면은 다시 조금 덜 하고요. 이걸 이제 반복해서 하는데 결국은 이제 밀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늘어가는 게 매일 운동의 밀당입니다. 자, 이 기초대사량은 뭐 학자들이 알아야 될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머리 쓰기만 되지 정작 감량과 운동은 전부 다 몸쓰기거든요. 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뇌쓰기를 많이 하면은 몸쓰기를 적게 하게 된다고요. 생각 그만하시고요. 바로 행동에 들어가세요. 그게 바로 몸쓰기입니다.